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도 지속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 어려움 겪고 계시고 또 이럴 때 국민들 서로 간에 걱정하며 또 국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특히 올해 이런 가운데 이제 사회적 약자를 향한 관심과 참여 역시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데요.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코로나 위기 속 연말 연시에 더욱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기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함께해 주실 내모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죠. 먼저 충청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박상덕 모금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충청대학교 사회복지과 김준환 교수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청주 산남종합사회복지관 박종분 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 김종태 사회공헌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네 분과 함께 오늘 기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 또 그래도 역시 또 기부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더 있고 더 절실한 목소리를 내고 있을 텐데요. 기부에 대해서 키워드로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십사 제가 먼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부는 땡땡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자연스럽게 팀장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네, 저는 기부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은 더욱 힘드실 건데요. 그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내는 일에 나중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랑도 타이밍이다. 사랑한다고 해야 할 때 못하면은 그 사랑은 떠나가고 또 있어야 할 때 없어도 그 사랑은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지금이다. 네. 네, 지금 바로 기부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해서 기부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네, 저는 기부는 부메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렸을 때 푸른 창공을 향해 부메랑을 던지면 자유롭게 날던 부메랑이 내 손에 착 돌아오던 그 설렘을 기억합니다. 기부라는 것은 다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와준다는 것이 일방적으로 던지는 돌이 아니라 그 행복과 기쁨이 나한테 다시금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그 혜택, 행복감의 혜택,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신뢰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기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부는 부메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흘러가겠습니다. 관장님 키워드로 좀 표현해 주시면. 네, 저는 기부를 수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그 만성필요나 수술 뒤에는 수액을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시간 내에 그 일시적으로라도 기력을 회복하듯이 특히 이제 코로나19 시대의 재난 시기 때의 기부는 경제적, 심리적으로 그 어려운 분들에게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기부를 생각해봤습니다. 네, 수액으로 표현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팀장님. 예. 저는 기부는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부의 본능을 밖으로 표출을 해서 남을 위하고 또 나를 위하는 기부의 시작은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마다 모금 운동 시작되면 모금 목표액을 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는 어떻게 좀 낮춰 잡았을지요. 상황이 좀 이렇다 보니까 또 목표 달성이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예, 박 팀장님. 네. 올해는 그 캠페인 기간도 10일가량 좀 단축되었고요.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 불황을 또 고려해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의 모금액인 68억 3,300만 원의 동기 대비 90%인 61억 5천만 원을 모금 목표액으로 이제 설정했습니다. 네. 근데 경기는 뭐 해마다 어렵다고 했고 또 모금도 해마다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또 코로나19로 또 인해서 더욱 그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민들의 또 관심과 격려 속에서 모금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쉽지는 않겠지만 모금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년 대비 90%로 네. 지금 모금 목표액이 잡혀 있고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달성이 가능하다 하리라고 좀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네,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목표를 지금까지 달성한다라는 것은 늘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부터 저희 충북에서는 9년 연속으로 다 모금 목표액을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네. 과거를 되돌아보면 1907년에요. 저희가
국채 보상 운동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빌린 1,300만 원의 차관을 갚아서 주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31만 7천 명이 참여를 해서 이런식 기부하신 분들이 약 85%라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네. 우리 외환 위기 때도 금모으기 운동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려웠을 때 더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봐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따라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동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2월 1일부터 이제 모금이 시작이 됐죠. 오늘 17일이니까 17일째가 됐습니다. 현재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사랑의 온도탑은 지금 몇 도를 가리키고 있나요? 네, 현재 모금액은 13억 9,100만 원을 모금해서 사랑의 온도는 22.6도가 되겠습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90% 선입니다. 아, 역시 같은 지금 기간으로 봤을 네, 때.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난해 수준 정도는 계속해서 좀 일단 따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조금 미흡하지만 그래도 어느 미흡하지만. 정도 따라가고 있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사회 자체가 지금 비대면 언택트 시대로 달라졌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모금 풍경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모금 풍경에서 좀 달라진 게 있다면,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희망나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매년 이제 11개 시군을 방문해서 그 성금 접수를 현장에서 그 접수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확산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11개 시군을 좀 방문을 하되 현장 모금은 진행하지 않았고요. 네네. 이제 그 9개 지역에서는 진행하지 않았고 또 2개 지역에서는 좀 요청이 있어서 진행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현장 모금을 했지만 최대한 비대면으로 좀 계좌이체로 또 안내를 해드렸고 네.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드라이브스라든지 워킹스루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거리두기를 해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비대면 모금 활동 강화를 위해서 그 참여 서한문에 QR코드라든지 뭐 링크를 걸어서 그 기부 신청을 통해 가지고 결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기부자분께서 기부자 정보를 등록하시고 그 등록한 것이 그 저희 전산으로 이제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올해 이제 좀 저희 네, 복지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후원에 대한 참여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예년 같아서는 저희가 그 봉사단체에서 오셔서 직접 재료를 준비해 갖고 오셔서 같이 예. 음식을 만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나눈다든지 또 그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시고 재료도 같이 준비해 오셔서 함께 주민들과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상황도 어려운 것도 있지만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네. 이제 이동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그 위기가정 세대에 그 긴급 지원 물품이나 후원금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코로나 시기에 좀 특이한 사항은 저희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나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그 마스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손 채성제 이렇게 만들고 또 손 뜨개질 그 네. 액세서리 또 가족들이 그 김장을 직접 담궈서 이웃들에게 나누는 이런 또 훈훈한 또 풍경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기업체 쪽은 어떻습니까? 모금 활동 예년하고 비해서 좀 달라진 게 좀 있다든지. 예. 저희 SK 하이닉스는 2010년부터 행복나눔 기금이라는 정기 기부금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기에 이슈의 어떤 외부 이슈의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기부금 조성과 사용에 관한 이 사회적 불신으로 인해서 한때는 저희가 80%까지 가입률이 올라갔었으나 지금은 약 60%로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수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저희가 생활 속 걷기라든가 아니면 네. 인터넷 그 클릭을 통해서 기부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어떤 그 참여가
즐거움과 나눔으로 오히려 새로운 그 극복 방법으로 좀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행복 나눔 기금 이외에도 다양한 정기적인 제도를 운영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모금액 중에서 또 기업체 모금을 굉장히 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직접 그렇게 꾸려서 도움을 좀 주시고자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제 모금액 같은 것들이 이런데 좀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평소에 생각하시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회성 물품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 그 일환으로 올해 저희가 행복 제한 공모 사업이라는 거를 계획을 세웠고 복지 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거를 공모를 받아서 예. 그거를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나중에 피드백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에 많이 좀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연말에 코로나19 속에서 지금 이런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기부하면은 다들 겨울, 연말을 좀 떠올리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기부 문화의 좀 특징인지 계절적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인지 연말에 좀 기부가 집중된다라는 느낌을 아무래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특징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사실은 대부분 나라들도 사실 연말에 조금 집중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조금 더 연말에 많은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1월부터 11월 달 이런 상시 모금한 금액, 월 평균 모금액보다 12월에 모금한 금액이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아마 날씨가 추워지면 제일 어려우신 분들이 또 제일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리 그 따뜻한 공감의 마음에서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옛날에 이제 연말 보너스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기는 것 같고요. 또 연말정산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못다한 기부를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크리스마스 부분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그 사랑의 정신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도 아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연말에 조금 기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그 연말 되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연탄 기부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옛날에 못 살던 시대에는 그런 그 어려운 분들이 난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래서 추운 계절인 연말에 그런 기부가 많이 몰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중 기부, 수시 기부가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연중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바꿔나가야 될까요? 저희 모금회에서는 어쨌든 다양한 홍보 사업을 펼치고 있고 또 이제 모금 프로그램을 또 제안하면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6, 7년 전에는 그 연중과 연말을 비교했을 때 연중이 4라고 한다면 연말이 한 6 정도였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이제 5대 5 수준으로 이제 좀 연중 기부 활성화가 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아직 미진한 부분이 좀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연중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는 그 소중한 다수의 나눔이라고 해가지고 소다수 나눔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서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개인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착한 가게라든지 또 직장인들이 월급의 일부를 그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착한 일터, 하이닉스에서도 착한 일터를 좀 참여하고 계시고요. 개인이 100만 원 이상을 또 1년 내에 그 기부하시는 나눔 리더 그리고 참여하고 계신 그 다양한 단체나 모임의 이름으로 그 1천만 원 이상을 기부하시는 나눔 리더스 클럽 이렇게 이제 연중 모금을 진행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또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그 기부 콘텐츠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에 맞춰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좀 쉽게 기부할 수 있고 접근이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부 방법을 계속해서 좀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연중 기부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부 문화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특히 젊은 이들의 기부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재밌다, 재미 더하기 도네이션. 그래서
펀네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재미와 기부를 함께 그 도모함으로써 또 사회적 가치와 또 젊은이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바뀌어야 되겠다. 뭐 뒤에 좀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빅워크라는 이런 그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하게 되면요. 10m당 걸어 다니며 1원씩 적립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지가 절단된 아이들의 의족을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소방관들의 이런 그 장갑이죠. 네. 화재 시 쓰는 장갑을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목적을 갖고 걷는 재미와 더불어서 사회적 가치도 추구하는 이런 쪽의 다양한 모금 방법을 또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세제 혜택도 조금 더 네. 높이면 분명히 기부도 늘어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예. 세제 혜택도 좀 증가시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문가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금 예. 전문가들이죠. 인도에서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네 명의 대상자가 아닌 한 명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모금을 한다라고 해서 모금을 진행해 봤고요. 지금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원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한 명으로 특정해서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라고 캠페인을 했을 때는 모금액이 2배 늘었습니다. 예. 200% 늘었는데요. 그러나 기부율은 2.5%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습니다만 한 사람을 특정해서 모금을 하면 네. 기부액이 200%나 증가하는 그런 실험이었고요. 또 하나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이 필요합니다 했을 때는 예. 참여자들은 약 51%가 늘었습니다. 예. 대상자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참을 한 거죠. 그런데 모금액은 33%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모금도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마케팅도 하고 예.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기부를 동참해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인력들을 양성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것이 대학에 학제장에도 없고 그래서 사실 모금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도 저희가 조금 앞으로 양성해야지만 네. 이런 연중 기부를 또 많이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이 모금한 내 돈이 누구에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제 다들 만약에 알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특정 지어진다면 더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에 그전에는 보면 아무래도 많은 그 온정의 손길이 좀 답지했을 텐데 수시로 연중에도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실 것 같거든요. 예, 저희는 이제 저도 생활 밀착형 기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네. 기부를 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매우 중요한데 사실 그 후원 정보나 기회를 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 또 이제 동기부여가 생겼다 하더라도 후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고 또 신청서에는 또 신상을 적게 돼 있어서 개인정보 차원에서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기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그 일상적인 기부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공동모금에서 하는 그런 착한 가게라든지 네. 또 음식점에 가서 그 밥을 사 먹고 한 그릇 더 계산을 해서 그 한 그릇은 이제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로 드린다든지 또 요즘은 교통카드 자판기 기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카드로 자판기처럼 이렇게 금액을 누르고 교통카드를 대면은 그게 이제 바로 기부로 연결되는 네. 그런 시스템도 있고 저희가 이제 늘 그 마트나 이런 데서 이제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이제 비대면이라고 해서 그 배달 앱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랬을 때 우리에게 포인트가 이렇게 적립이 되는데 네네. 그 포인트를 자연스럽게 기부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나 교육을 한다면 네네. 일상생활 속에서 기부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일상 속의 기부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펀네이션 같은 아주 예, 좋은 또 예. 이해가 될 것 같긴 한데요. 결국 기부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저희 예, 팀장님. SK 하이닉스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행복나눔 기금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 이 행복나눔 기금은 매월 본인이 신청한 금액을 급여해서 공제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금액을 회사에서 매칭 그랜트로 또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액이 이제 2배가
그래서 그 금액을 갖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일반 기업체에서도 그 구성원들한테 임직원들한테 기부만을 홍보할 게 아니고 그에 따른 회사도 같이 참여한다는 그런 인식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고요. 예. 그거에 따라서 또 기부 미참여자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방법은 역시 대면 방식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교육이라든가 기부 교육 또 어떤 사용처의 설명회라든가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통해서 기부 미참여자를 많이 좀 참여하는 쪽으로 좀 이끌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체에서 자동적으로 공지하는 쪽으로 하면은 그 참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그렇습니다. 예, 또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일상생활을 내 할수 그 애가 있구나. 금액을 정하는 거라서 예, 예. 내가 내 아이의 그 생활 수준에 맞는 금액을 정해서 기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용적인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기부하면은 왜 저기 나이 드신 분이 그래도 어렵게 본인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만큼 모아서 큰 기부만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런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들은 뭐 젊은 층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요즘 많이 참여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안정적인 기부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더 좀 필요할까요? 과거의 예. 기부는요 주로 이제 직접 봉투로 네네. 기부를 하거나 지로를 이용하거나 예. ARS를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의 기부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상 속의 기부가 되기 위해서는 IT 기술을 앞으로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현재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그 에코시아라는 검색 엔진이 있는데요. 이 검색 엔진을 통해서 이제 광고 수익을 얻어서 나무를 식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나무를 식재한 게 5,500만 그루나 식재를 했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 애플트리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광고를 시청하면 그 광고를 시청한 그 포인트가 이렇게 기부금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네. 또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제 저희가 공병이 이제 100원에서 뭐 200원, 50원 이렇게 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병을 수집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공병을 수집하는 기기를 넣고 공병을 넣고 버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급과 기부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기부를 누르면 그 공병 환급금이 자연스럽게 예. 기부가 되는 사실 이런 일상 속에 기부가 이게 진행이 되어야지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집중되지 않고 네. 연중 기부가 활성화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모금하는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이제 모금된 그 돈이 과연 어떻게 배분되느냐, 또 어떤 곳에 쓰이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좀 잘 공개가 돼야 아까 말씀하신 동기부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아서요.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그런 모금액을 어떻게 배분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그 도민 여러분들께서 정성스럽게 모아주신 그 성금은 전액 그 충북 지역의 복지 발전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네. 2019년 기준으로 145억 원을 이제 모금을 해서 중앙지원금 13억 원을 포함한 158억을 우리 충북에 이제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 도내 사회복지 시설 기관의 프로그램 사업비라든지 또 뭐 시설 수리, 그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복지 욕구에 맞는 뭐 그 아동 청소년 야간 보호 사업, 그다음에 차량 지원 사업 그런 그 분야별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게 되고요. 네. 저소득 가구에는 이제 생계비, 의료비, 또 재해복구비 같은 거를 또 지원하고 설 추석 명절에도 명절 지원 사업을 또 지원하고 있고 또 동절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네네. 있도록 난방비 지원도 하고 또 김장 나누기 사업, 그다음에 연탄 나누기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19로 이제 그 인해서 방역이라든지 네. 또 위생 관리와 또 취약계층 생계 지원, 그리고 복지 서비스 공백 지원, 그리고 의료진, 또 방역 인력, 자원봉사자, 또 확진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교수님. 예. 네,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 사실 네네. 모금을 할 수 있는 법정 단체는 법에서 의해서 운영하는 단체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적십자사가 대표적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공신력이 있는 이런 모금 단체들은 굉장히 그 배분에 대해서 예. 공정성과 또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모금회는 공고를 합니다. 이렇게 공고를 하게 되면 그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하고 네. 또 신청을 하면 그 심사를 하게 됩니다. 주로 사회복지 전문가 교수들이나 아니면 시민단체
계신 분들 혹은 또 건축과 관련된 분들 건축사분들도 들어와 계셔서 이렇게 공정하게 심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곳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배분을 하고 또 그거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또 올려서 네네. 또 승인도 받고 또 중간에 가서 중간 평가도 하고 또 슈퍼비전도 주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절차상에서는 투명성을 네네.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국정감사도 받고 있고 또 복지부 감사도 받고 있고 그래서 예. 또 결과도 인터넷이나 신문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법정 단체가 아닌 소규모 이제 지정 모금을 하는 단체들입니다. 네네. 뭐 잘 아시다시피 세시앗 그런 모금 사건이라든지 그 모금을 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배분을 하지 아니하고 예. 본인의 이제 일부 이제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그 사욕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이런 단체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단체들을 좀 더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투명하게 이제 공개가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배분은 매년 어떻게 하시다 보면 비슷해집니까? 아니면 매년 좀 많이 달라지나요? 배분하시는 부분은? 좀 비슷하죠.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예. 이제 전년에 그 지원을 받으셨던 분들이 또 올해는 아, 그렇겠네요. 예. 지원을 또 똑같이 받으셔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또 목표액을 설정해서 그만큼 또 모금을 하고 또 그만큼 또 배분을 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 좀 공신력 있는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은 저희가 이제 믿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산남복지관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그 모금된 액수를 이제 받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혹시 아쉬운 점은 없으신지요? 예. 당연히 공동모금회에서는 그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요즘은 기부단체가 대부분이 그 지자체나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그 지정 위탁식으로 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전적으로 이제 후원금에 의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저희 사회복지관 입장에서는 그 지역 특성이나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그런 사업을 수행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올해 저희 복지관에서 공동모금의 그 사업 중에서 지정 사업이 4개인 반면에 그 저희 자체 사업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예. 이제 그만큼 그 지정 기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 특성이나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은 그만큼 이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금액이 좀 적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지정 적은 게 기부가 아니라 지금 이제 문제? 저희가 그 예.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이제 공동모금회에다가 지원 신청을 합니다. 네.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이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예. 되는데 이제 그만큼 지정 기부보다는 지정 사업보다는 좀 자체 사업이 그만큼 횟수가 건수가 적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보충 설명을 좀 예, 드리면 예. 이제 기부의 특징이 기부자분들께서 예전에는 내가 기부하는 것 돈에 대해서는 용처를 묻지 않는 기부가 많았습니다. 네네. 이것은 그냥 어려운 곳에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기부가 많았는데 요즘의 트렌드는 이 내가 기부를 하는데 이 기부금은 어느 단체 혹은 어느 아동이나 노인 이런 특정 대상 혹은 특정 지역을 꼭 집어서 기부를 하세요. 네네. 그러면 우리 그 모금액을 사용해야 되는 이 현장에서는 네. 그 기부자가 정해놓은 의도대로밖에 돈을 못 쓰고 예. 우리 현장에서 필요한 대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사용할 예, 수가 예.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제약이 좀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매칭되는 데서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그렇죠. 있겠군요. 100원을 기부했는데 예전에는 10원이 지정 기부고 90원이 일반 성금이었다면 예. 90%의 90원의 자원을 마음대로 우리가 지역에 맞게끔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예. 지금 그 비율이 완전히 역전이 돼서 기부자가 의도하는 대로밖에 못 쓰니까 네네. 뭐 그렇게 현장에서 제약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실제로 그 모금액을 보면은 일반 성금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80% 정도는 다 지정 성금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복지 욕구에 맞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 두 분이 지원 사격 해주셨는데 지금 필요한 말씀들 다 해주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그 제안을 드린다면 공동모금회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 좀 어려운 분들이 그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곳에는 좀 특별히 좀 선정을 우선시하는 그런 좀 내부 규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하이닉스에서도 이런 부분 좀 기부하시면서도 좀 이런 부분도 속내를 좀 아시면 더 낫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행복 제한 이런 사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정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제안을 하고 네네. 심의해서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하이닉스에서도 잘 하셨다라는 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런 쪽의 용도에 네. 이제 활용해 주십시오라고 지정을 해주셨다면 아마 사회적 가치를 활용한 이런 배분 시스템은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죠. 네네. 방향은 정해주시지만 그 역 플랫폼에 타는 기관들의 방향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디는 대전까지만 가고 어디는 부산까지만 가고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통로들의 역할을 잘 해주시면 우리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아주 적합하게 개발하고 또 효율성 있게 효과성 있게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뭐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연말 기부 집중화할 때 이제 연말정산 얘기도 나왔고 아까 교수님께서 세제 혜택이 좀 더 있어야 더 기부가 좀 더 모일 것이다라는 표현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기부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동기 중에 그런 세제 혜택 부분을 또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공제 혜택은 얼마나 받을 수가 있나요? 예, 팀장님. 네. 개인 기부금의 경우에는 그 15% 정도의 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1년 동안 매달 만약에 3만 원씩 기부를 하신다면은 그 1년이면 이제 총 기부 금액이 36만 원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15%가 해당이 되는 이제 5만 4천 원의 금액을 연말 정산 때 이제 환급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세제 혜택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 대비해서 그 기부금 인정 한도가 나눠지는데요. 그 지정 기부금의 경우에는 30% 한도고 그 저희 이제 공동모금회 같은 이제 법정 그 기부금 단체 같은 경우는 100% 한도로 이제 공제 받으실 수 있고 네. 또 법인 기부금의 경우에는 그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그 제외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익 대비 기부금 인정 한도가 이제 지정 기부금 같은 경우는 소득 금액의 10% 예, 할 수 있고 또 네. 법정 기부금의 경우에는 그 소득 금액의 최대 50%까지 이제 기부금으로 예, 인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혜택이 실제로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높아져야 된다는 아까 의견이셨죠? 예전에는 이제 이게 2014년도까지는 말씀하신 이 기부금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해줬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제가 300만 원을 기부를 했다면 내 연봉이 3천만 원인데 300만 원을 기부했다면 2,700만 원을 과세 표준으로 잡아서 세율을 이렇게 과세를 했다면 네. 지금은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기부한 금액의 15%를 곱해서 예. 그 과세를 세율을 감면해 주는 예, 거죠. 예. 근데 이 혜택을 계산해 보면 훨씬 혜택이 큰 게 그 세액 공제보다는 소득 공제 예, 혜택이 그렇죠. 좀 더 컸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기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과거의 방식이 훨씬 더 소득이 공제가 많이 되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착한 이런 기부 같은 경우는 세율을 굉장히 감면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예. 부의 어떤 그 재산의 어떤 유산 상속을 이루어지는 형태에 대해서는 좀 과세를 많이 하는 형식으로 조금 예. 이 둘을 조금 그 기부자의 선의를 달리 봐야 된다라는 거죠. 공동체를 위해서 기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하고요. 예. 본인의 직계 자녀들한테 이제 유산 상속으로 가는 부분들은 뭐 법적으로 이렇게 가중을 해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좀 저해 요인, 뭐 걸림돌들 좀 여쭤볼 텐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세제 부분도 예전보다 소득공제에서 이제 줄어드는 부분도 분명히 좀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여기에 덧붙이실 말씀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좀 이런 건 걸림돌인 것 같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기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제일 먼저 저희는 이제 피부로 와닿는 이제 경제 상황을 좀 가장 높게 보고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사회적 이슈라든가 뭐 담론 그 모금 기관의 이제 신뢰성과 투명성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영학 사건 같은 경우 이런 이슈가 되면은 저희 이제 기부 단체를 좀 믿을 수 없는 그런 네. 이제 인식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럴 때는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좀 관련법을 좀 제대로 준수하고 또 기부자와 또 적극적인 또 소통을 좀 하고 또 기부자의 눈높이에 이제 기부자를 이끌 수 있는 좀 전문성을 좀 강화하고 네. 신뢰를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건 하나가 터지면 이제 네. 전체 기부계를 정말 그야말로 흔들 수 있는 실제로 이제 모금하시고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걸림돌이라고 보시는지요, 팀장님? 우리 박 팀장님 말씀하셨던 사회적 이슈 사건이 한번 예. 터지고 나면 저희 같은 이제 사내 구성원들이 특히
특히 젊은 층에서는 탈퇴가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80%에서 60%로 떨어졌던 요인도 그런 사회적 이슈가 주요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또 그 탈퇴하신 분들을 다시 재가입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또 역량과 에너지가 소모를 됩니다. 그럼 한번 돌아선 분들의 마음을 다시 돌리기는 더더욱 힘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사회적 이슈 부분이 좀 공평하게 투명하게 또 그 배분이 되고 사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네요. 단순히 이제 참여를 안 하고 있던 분들을 참여시키는 것보다 참여했던 탈퇴하신 분들을 다시 참여시키는 거는 훨씬 어렵습니다. 어렵겠군요. 자, 뭐 기부 문화 확산되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뭐 그야말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 뭐 선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로는 뭐 좀 너무 부족한 것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나올 것 같아서요. 아까 아쉬운 부분하고 뭐 아울러서 마찬가지입니다. 뭐 곁들여서 얘기해 주셔도 좋겠고요. 예. 네, 기부하시는 연령층 통계를 한 10년간 분석해 보면 제일 많이 기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가정 내의 어떤 경제 구조를 보면 흑자가 좀 발생하는 40대가 조금 많이 기부를 하시는 경향이 있고요. 네. 20, 30대의 기부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요? 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부 포비아라고 하나요? 이런 기부를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 내가 이런 돈을 굳이 기부할 필요가 있냐라는 인식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중 기부도 중요하지만 일회성 기부도 중요합니다. 그때 기부를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갔는데 2잔을 값을 지불하지만 커피는 한 잔만 나옵니다. 한 잔은 어디 갔냐면 기부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내 살, 네 쌀이라는 내 살, 네 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과 쌀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다이어트를 하는 것을 약속을 하고요. 도네이션 일정 금액을 합니다. 예를 들어 5만 원을 여기다가 이제 보증금의 형태로 내고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면 그 돈을 돌려주지만 다이어트에 실패하면 그만큼의 돈은 쌀로 물론 그분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이런, 그러니까 즐거움과 재미와 또 기부라는 사회적인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들을 앞으로는 많이 개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현재 실존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디어를 실존 일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그래서 이건 아직은 일상화되진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IT 기술과 그다음에 유튜브 혹은 이런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활용한 기부의 방식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마 모금에도 크라우딩 방식의 소액 모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한 것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분들의 이런 사회 정서적인 심리적인 지원을 위한 크라우딩 펀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딱 정해놓고 목표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라고 해놓고 소액 기부들을 유도하는 방식의 이런 기부들이 많이 이루어져야지만 방법상에 그렇고요. 제도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투명하게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적절하게 그런 지정 기부금을 받는 기관들에 대한 감시 또 이런 회계에 대한 결산 어떤 이런 회계 같은 것들을 법제화하고 제도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20, 30대 기부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니까 뭐 워낙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현재 층이기 때문에 좀 마음속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드는데 그 말씀드리니까 좀 생각나는 게 혹시 기부 관련해서도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이른바 습관 같은 것들도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 속에서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올해 워크앤기부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직원들이 구성원들이 5억 보를 달성을 하면 3천만 원을 기부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걸어서 저희 2,300명이 거기에 동참을 해서 5억 5천 보를 달성을 했습니다. 걸음 수로다. 그래서 그 3천만 원을 그 행복 GPS 충북
경찰청에 GPS를 사서 치매 노인이라든가 발달 장애인들의 어떤 GPS를 사라고 저희가 도움을 드렸는데 이만큼 어떤 그 젊은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데 있어서 요즘 문화는 내가 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혜택을 네. 나로 인해 혜택을 보는 거를 또 즐겨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문화를 이용해서 하면 또 오히려 또 기부를 확산시키고 또 어떤 그 참여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혹시 해외에 이 여러 가지 아까 뭐 아이디어들도 많이 주셨는데요. 벤치마킹할 만한 그런 기부 사례들 문화가 좀 있을까요? 네, 팀장님. 네, 저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는 지난 그 2007년 12월에 그 운영하고 있는 이제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 최대 모금 기관인 UWW라는 그 고액 기부자 모임인 토크빌 소사이어티를 모델로 시작해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고액 기부자 이제 모임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사회적 전반 이제 분야에서 이제 이 다양한 대외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나눔 문화 확산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기감이 되고 또 개인들의 그 기부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12월 4일 기준에 그 2,300명의 가입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충북에는 현재 59명의 안어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조만간 60호, 62호 가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조금 전에 그 지자체 충북 뭐 감시, 감사 이런 표현 쓰셨는데요. 이런 기부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잠시 생각을 해본다면요. 네, 교수님. 저는 지자체의 역할은 사실은 어떤 관심을 갖냐에 따라서 사실 모금 실적이 달라지는 것들이 사실 통계적으로 검증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음성이나 뭐 이 진천 이런 쪽 그 지역 같은 경우는 1인당 모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근데 또 특정 지역은 상대적으로 1인당 모금액이 적거든요. 네. 그런 이유가 뭘지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사실 저희가 연말에 집중 모금 캠페인을 할 때 자치단체장이나 또 거기에 그 지역사회를 또 주도하는 이런 기관장분들께서의 관심이 높으면 결과도 사실은 모금액이 높게 나오고요. 그렇군요.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금액이 저조하게 나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저희가 토론에서 계속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모금된 돈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사용되고 지원이 되었습니다라는 것들을 네. 지역 주민들한테 명확하게 보여준다면 내가 기부하는 것들이 아깝지 않고 적절하게 또 필요한 분들한테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노력도 동시에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 있거나 마무리 발언으로 함께 가려면서 한 마디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팀장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앞으로도 지역의 어떤 모범이 되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더 많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상도 팀장님. 예. 네. 저희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는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이나 또 사회복지 시설 기관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또 방역 및 위생 관리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위기 과정도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 위기 과정 또 의료진, 방역 인력, 자원봉사자 등 대상을 좀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그 가정과 직장, 우리의 또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저희 희망 나눔 캠페인 충북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정훈 관장님. 예. 예, 그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그 제도적인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부에 대한 인식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기부를 어떤 선택적이고 시혜적인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로서의 기부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면은 좀 더 적극적인 기부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기부는 물질 이전에 좀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이웃과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따뜻함으로 물드는 그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 네. 기부라는 것은 단순히 모금액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부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대립, 어떤 부의 불평등 문제들을 사실은 완화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기부를 통해서 그 지역 사회의 사회적 자본,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를 신뢰하고 이런 것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편의 하나고요. 개인적인 차원으로 보면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기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행복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바람직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바람직한 기부를 혼자 하지 마시고요. 집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손잡고 가셔서 이렇게 기부하는 모습들을 실천해 주신다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메랑이 되어서 나의 사랑이 결국 주변의 사랑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따뜻하고 또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신 네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기부 문화는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의 온도탑 작년에 90% 수준, 아까 61억 5천만 원 모금 목표액을 잡았다고 하셨는데요.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 꼭 100도를 달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또 사랑의 온도탑 외에도 또 이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충북 시사 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